앞으로 올릴 영상들이 카파시의 LLM 위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을 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카파시의 LLM 위키를 설명하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 노션을 세컨드 브레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컨드 브레인으로 사용한다는 건 문서들을 제가 따로 기억하지 않고 저는 대략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고 노션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장해 놓고 그 페이지들을 저는 확인한 후에 AI에게 이 노션 페이지를 참고해서 제작해줘 라고 하든지, 디자인 가이드라든지 비즈니스 컨셉이나 마케팅 플랜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참조해서 사용하도록 노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카파시가 만든 LLM 위키는 또 다른 세컨드 브레인인데, 이건 우리가 직접 그 내용을 보고 노션 페이지에 있는 걸 확인하는 그런 용도랑은 조금 다르게 AI에게 복잡한 내용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일회성 작업들이 아닌 큰 프로젝트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주식이나 세금 관련 법 같은 그런 것들이나, 예를 들어 영어 공부나 유튜브 영상 만들기나 글쓰기 같은 내용들도 AI에게 주는 여러 가지 스킬이나 문맥, 글쓰는 방식, AI 느낌이 안 나게 하는 글쓰기 방식,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 그걸 참조하도록 하는데,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면서 카파시의 LLM 위키는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그런 자신의 프로젝트나 자신의 스킬이나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업데이트 하면서 디벨롭 해 나갈 수가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자기가 하는 모든 작업들이 계속해서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노션 같은 경우에는 에버노트나 노션을 활용해서 개인 지식 시스템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입력하는 게 노트를 분류하고 태그를 달고 입력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노션 같은 경우에도 AI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근데 대부분이 노션을 사용하다 보면 그 내용들을 다시 꺼내본다기, 사람이 어쨌든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다시 열어본다거나 페이지를 찾는다거나 하는 노션 페이지가 쌓일수록 정보의 무덤이 되는 그런 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카파시가 만든 LLM 위키라는 건 이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작업들을 AI가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LLM 위키화를 시키고 난 후에는 거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LLM 위키의 개념을 알고 폴더를 LLM 위키화 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주로 할 건 거의 원본 데이터만 수집해서 주면 됩니다. 처음에 이 주소가 카파시의 LLM 위키 내용이 나와 있는 주소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여기가 카파시의 GitHub고 여기가 LLM 위키 내용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인데, 여기 내용들은 따로 스킬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LLM 위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가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주고 이 페이지를 참고해서 로컬 폴더를 카파시의 LLM 위키화 해주세요 라고 하면, 코덱스나 클로드, 안티그래피티 모두에서 이렇게 주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폴더 안에 파일들을 생성하고 위키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폴더가, 로우 폴더가 생기고 위키 폴더가 생기고 스키마라는 MD 파일이 생기는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로우 폴더에 우리가 인터넷 문서나 기사, 텍스트 파일이나 여러 가지 텍스트 파일들, 문서들을 넣어주고, PDF 파일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도 스크립트,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같은 거를 준다든지, 이런 모든 어떤 데이터든지 로우에 다 넣어놓으면 이 원본 폴더는 그대로 저장이 되고, 이 원본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스키마 파일에서 정의해 놓은 방식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형태로 위키화 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위키화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옵시디언으로 그 폴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영상들을 보면 다른 분들이 만든 거 옵시디언으로 만든 내용들도 많이 보여주시는데, 저는 사용을 해보니까 옵시디언을 깔아놓기만 하고 굳이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옵시디언을 쓸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시디언을 보여드리는 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빼버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명령어가 있는데, 인제스트는 로우 데이터를 위키화를 시키는 거를 인제스트라 해달라고 하면 로우 데이터를 스키마에 정의한 규칙대로 위키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로우 데이터 수집과 인제스트 해달라고 하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위키화를 해놓으면 인제스트도 코덱스나 안티그래피티나 클로드에서 저희가 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줄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집한 내용들 인제스트 했어? 안 했으면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확인하거나 아니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지금 폴더에 있는 로 파일들 위키화를 해주세요, 아니면 인제스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쿼리는 위키화를 시켜져 있는 내용들을 안에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쿼리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할루시네이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정확히 그 안의 내용들만 가지고 대답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린트는 여기 안에 로우를 스키마를 규칙을 적용시켜서 위키화를 시키고 린트를 해서 검증하는 게 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는 쓰다 보면 로우 데이터 수집과 인제스트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용이 주로 위키화를 시키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폴더들이 안에 작업한 내용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 내용들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찾기가 어렵고 재활용하기가 어렵지만, 중간중간에 위키화를 시키고 지금 작업한 과정들을 위키화 해달라고 로 데이터화를 한 후 위키화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로 데이터 수집은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을 로 데이터화해서 위키화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내용들을 저장해서 다음에 쓸 수 있게 위키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뭐 단순히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코덱스나 안티그래피티나 클로드 자체에서 주제에 맞게 맞는 내용들을 수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수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경우나 수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나 최신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는 경우에는 브라우저 유저나 플레이라이트 같은 걸로 수집할 수 있고, 다른 데이터들도 인터넷이나 사이트나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을 다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카파씨는 테슬라 총괄하고 F1AI 공동 창업자고, 이번에 엔트로픽에 다시 스카웃돼서 들어가고 거의 AI의 가장 앞선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LM 위키는 대화가 초기화되지 않고 AI에게 영구적인 기억과 지식 창고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지난 작업들이 저장이 되지 않고 그냥 콘텍스트가 넘어가게 되면 그런 걸 잃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키화를 시키게 되면 그런 작업 내용들도 저장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보면 위키화를 시키게 되면 그 파일을 열어보면 마크다운 형태로 돼 있고, 서로 그냥 하나하나 문서들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주제별로 연결돼 있고 연관성 있게 이렇게 저장이 돼 있거든요. 주제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명령어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쿼리는 나만의 노하우가 담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옵시디언을 깔아서 옵시디언으로
이 폴더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옵시디언이 원래 막 노션하고 다르게 로컬 폴더에 파일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 문서들이 마크다운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깔아서 그 폴더를 옵시디언에서는 볼트라고 하는데, 그 볼트를 우리가 쓰는 코덱스나 안티그래피티나 클로드에서 쓰는 프로젝트 폴드를 볼트로 지정해주면 그 폴더를, 그 폴더 안의 내용들을 인식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그래프 뷰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고, 문서들도 하나하나 열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옵시디언 자체에서 웹클리퍼로 로우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코덱스나 AI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들을 확장 프로그램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옵시디언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작업 순서는 먼저 이 링크를 주고 카파시에 LLM 위키화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시면 되고, 수집한 내용들은 인제스트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위키를 만들고 사용하는 내용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로우 폴더, 위키 폴더, 스키마 파일, 그 다음에 인제스트 이렇게 있다고. 위키 자체도 AI가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로우를 수집해서 인제스트 시켜서 위키화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폴더를 실제로 LLM 위키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코덱스에서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코덱스에서 기존에 저희가 주식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던 폴더에서 이 내용을 주고 붙여넣기를 하고, LLM 위키는 용도별로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 폴더 내용을 스키마 같은 것들을 용도별로 따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디폴트 값 그대로, 지금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엔터를 치고 기다려 보면 자기가 그 가이드를 읽고 로 소스와 위키와 스키마 3층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코덱스가 그 내용들을 적용해서 폴더를 위키화 해줬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열어볼 필요는 없고요. 로그 md라는 거는 저희가 인제스트하고 커리하고 린트한 내용들도 여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파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것들, 파일들도, 기사나 이런 것들 수집되어 있는 내용들도 로 데이터화를 해서 위키화 해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제스트가 다 됐는데, 옵시디언을 열어서 실제로 제가 참고용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폴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여기 우리가 이전에 업데이트 했던 데일리 업데이트 내용이나 SK 하이닉스 내용이 여기 코스피와 연결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폴더를, 여기 파일을 눌러보면 코스피라는 파일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일리 업데이트, 이전에 업데이트 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기 내용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